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에 벌써 50% 대폭락한 아파트가 거래되었으며 대구와 대전도 30% 이상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중심으로 또한 수도권은 2기 신도시와 고가 아파트 위주로 크게 떨어졌는데 사려는 사람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최근 무섭게 치솟던 미국 집값이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가격이 꺾이고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환경은 제2의 닷컴버블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세종 대구 50% 폭락 큰일 났다. 다음 대폭락은 바로 어느 곳일까요? 자, 거품 폭탄, 매물 폭탄, 분양 폭탄, 결국 이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집값이 제가 2년에서 5년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하락 기간이 길수록 많이 빠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빠진 세종시가 반토막이다. 2에서 5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벌써 50% 대폭락 지역 나왔다. 하락 기간과 하락폭인 비례한다. 무너지는 2기 신도시 집값 이대로라면 더 추락. 지금 2기 신도시도 아주 심각합니다. 거래도 안 되고요. 뭐 광교라든가 그 다음에 동탄, 송도 지금 난리예요. 여기 보시면 대폭락 지역. 자, 1년 먼저 하락한 세종, 6개월 동안 떨어진 대구, 3개월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는 수도권. 먼저 1년 하락한 세종, 천마을 4단지 전용이니까 84는 34평 7.9억이 여기 보세요. 4억으로 빠졌어요. 3.9억 약 49% 50% 떨어졌네요. 평균 하락 30%대. 세종시는 이미 그냥 평균이 30%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 정도 떨어진다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웃으셨잖아요. 안 믿고. 과거의 데이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언도 아니고 예측도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시켰는데도 1년밖에 안 됐는데 떨어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팔리지도 않고요. 또 그 다음에 43주 연속 하락. 1년 만에 매물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매물도 5천 건, 거의 거래가 아예 안 되는데 매물이 쌓이죠. 6개월 떨어진 대구 볼까요? 범어역, 우방 유셀 이게 40평대에 42평 10.7억짜리가 8.4억, 무려 2.3억. 얘도 거의 이제 30% 언저리까지 왔죠. 평균 하락은 20% 내외입니다. 왜? 6개월 떨어졌으니까. 이거 1년까지 빠져보세요. 이제 30% 막 쏟아질 거예요. 매수자 실종 거래 안 됨. 지금 대구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정도면 잡아도 되냐고. 아, 왜 잡아요? 지금 막 이거 볼 것도 없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빠지지 않는 전주라든가 광주라든가 전라도 쪽, 그 다음에 강원도, 속초 이런 데 진짜 위험합니다. 안 빠진 곳들은요 대폭락하게 돼요. 빠진 건 차라리 빠진 거 상태에서 잡은 거잖아요. 조심하세요. 장기간 급등 2년 이상 하락. 미분양이 무려 6,572가구 미분양 엄청 쌓여있죠. 그리고 3개월 동안 떨어진 수도권 예당마을 동탄 우미린 6.8억이 4.7억. 이거 여러분들 2.1억 빠졌고 무려 마이너스 30%예요. 동탄도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매물이 널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꼭 안 떨어진 곳,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기를 좀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 거의 떨어졌습니다. 매물가가 높더라도 그거 거래한다고 하면 낮춰서 팔려고 해요.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평균 하락 15% 내외로 빠진 것 같아요. 수도권은. 매수자 실종 거래가 안 되고 2기 신도시 동탄, 미사, 송도, 광교, 기타 그냥 일반 도시인 안양, 의왕 엄청나게 지금 집값들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하락. 자, 여러분들 아파트 A급 항상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만 보면은 아파트를 사면 안 돼요. 물론 아파트만이 아니라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도 사서는 안 되고 수익형 부동산, 상가라든가 아파트형 공장 등등 이런 것도 사서는 안 돼요. 꼭지장에서는. 꼬마 빌딩도 안 좋습니다. 꼭지장에서는. 그런데 얘들을 하락할 때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우상향 할 텐데 그 순서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게 장기적으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A급이에요. 그것도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대단지.
B급은 누구냐? 이제 아파트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B급부터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수익형 부동산은 C급이 더 안 좋아요. 상가, 공장, 토지도 여기에 들어가요. 수익형은 아니지만 땅 좋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팔리니까. 자, 볼까요? 자, 보시면 장기적으로 서울 또는 서울 인접 대단지는 좋습니다. 서울 2013년에 여러분들 2013년에 비해서 얼마나 뛰었느냐? 3.5배가 뛰었어요. 3.5배라는 말은 3억이 10억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전국 2020년 플러스 2.2배. 대단하네요. 그냥 5억짜리가 다 10억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지방도. 장점은 장기적으로 최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는. 그리고 갭 투자를 했을 때 폭락장에 했을 때 5배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5배가 뭡니까? 7배도 올라갑니다. 내가 1억 투자했으면 5억, 2억 투자했으면 10억 이렇게. 놀랍죠. 그 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는 지금 잡았을 때 문제예요. 왜냐? 하락장에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비싼 아파트인 거예요. 이게 비싸니까 그래. 무려 마이너스 50%. 지금 세종 추락하는 거 보세요. 나홀로라든가 지방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잡지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A급인 대단지는 상투장에만 안 잡으면 돼요. 자, B아파트, B급 빌라, 오피스텔은 그냥 상투장이든 하락장이든 보지도 마세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속도로 빠른 재개발 지역만 유망하다고 했어요. 속도가 빠른 재개발 지역만.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폭락하겠죠.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속도 빠른 곳들은 폭락합니다. 이게 엄청 빠른 게 아니잖아요, 얘들. 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상승률 아파트의 약 30%. 그러니까 아파트의 30%밖에 안 뛰어요. 아파트가 1억 뛰면 얘는 잘 뛰어야 3천만 원. 수익률이 그래서 30%고 아파트보다 못 뛰는 걸 왜 잡아요? 더군다나 얘는 장점은 금액이 싸다는 거. 하락장이 좀 덜 떨어집니다. 아파트보다. 왜? 덜 올라가서 덜 떨어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덜 올라서 덜 떨어진 것도 있지만 거래가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단점이 제일 중요해요. 투자성도 없고 안 팔리고 얘 때문에 괜히 아파트 다 놓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형 C급. 이건 더 안 좋습니다. 자, 수도권의 꼬마 빌딩은 많이 빠지겠죠. 대신에 얘는 또 우상향해서 아파트보다 더 좋아요. 대신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자, 특화된 20%만 좀 괜찮고 수익형은 나머지 80%는 비아파트만 또 못해요. 얘는 수익형 시대는 끝났어요. 월세 시대 끝났다고요. 왜? 3기 신도시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상가를 많이 지어대겠어요. 상승률 아파트의 20% 미만은 원금 손실 봐요. 얘는 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금 손실 본다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상가 분양받은 것들 지금 분양가에서 올랐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장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은 장점이겠죠. 그렇지만 장점은 이만큼이라면 단점은 이만큼이에요. 단점, 매수가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아니, 월세 받으면 뭐예요? 팔리지도 않고 떨어지는데. 또 앞으로 월세 공실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예 이제 못을 박아둘게요. 무슨 호불호가 갈려요? 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 자율적으로 맡기면 뭐 폭등한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 미분양 나서 폭락한다는 말. 자, 지역별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정부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폐지했을 때 이미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먼저 폐지했을 때 폭등한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인상시킬 거죠. 이거 보나마나 인상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 누가? 옆에 있는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값이 뛰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분양에 했던 것들이 자꾸 분양권이라든가 또는 입주 근처에 새 아파트들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또 주변 아파트가 들쑤셔가지고 집값 상승이 장기화돼요. 결론적으로 분양가 인상은 기존 집값과 분양권 인상, 집값 상승 장기화로 가져온다. 두 번째, 이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폭락한다. 자, 얘들이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인상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분양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아파트 심리가 줄어들어서 기존 아파트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분양 떨이해야 한다. 미분양 할인 분양, 떨이 분양, 또 조건도 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미분양이 넘쳐나고 건설사는 부도가 나기 때문에 결국 떨어진다. 이 순서를 밟아가지고.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이겁니다. 동그라미 쳐졌고 이건 X 쳐졌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손대면 안 돼요. 좀 더 내려간 다음에. 자, 이제 경제유기, 자산가치, 주가, 비트코인, 지금 부동산, 달러금 이거 한번 예전에 했던 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아주 정리 잘 해놨습니다. 제가 보실래요? 먼저 주가부터. 코스피가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면 1000. 웃지 마세요. 왜? 얼마 전에 금융위기만 또 못한 코로나 터졌을 때도 1400까지 터졌어요. 떨어졌어요. 1000까지 얼마든지 떨어집니다. 이건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900까지 떨어졌었고요. 외환위기 IMF 때하고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때는 200대까지 떨어졌어요. 아세요? 나스닥은 더 떨어집니다. 이제 코스피는 70%까지 떨어진 다음에 나스닥은 2500 떨어지면 85%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스닥이 70%까지 과거에 떨어졌었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 2007년 기준으로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죠. 약 얼마 정도 뛰었느냐 봤더니 25%밖에 안 뛰었어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거품이 엄청 뭐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니에요. 자, 나스닥은 약 70%가 뛰었습니다. 코스피 3300선이 꼭지였어요. 이 꼭지에서 지금 시세를 봤더니 22가 떨어졌어요. 22%가. 근데 나스닥은 16,000이 꼭지였거든요. 무려 29%. 즉 나스닥이 지금 더 떨어졌죠. 처음에는 코스피가 막 떨어지는 듯 하다가. 그럼 얘가 계속 떨어지면 누가 더 떨어지겠어요? 여기 위에 나왔잖아요. 코스피는 70까지 떨어질 거고 나스닥은 85%. 자, 이제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은 경제위기 때 6만 달러에서 6만 달러가 꼭지잖아요. 좀 넘었죠? 8천 달러까지. 이거 뉴스에도 나오지 않나요? 자, 유망한 지금 석학들이 8천 달러까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약 80% 떨어진다. 이거 제가 먼저 꺼낸 거예요. 이거 대략 제가 그 금액으로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자, 약 한 100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거의 그 근처 가네요. 비트코인 상승폭 2015년 200달러밖에 안 됐던 게 무려 150배나 뛰었어요. 150배. 냉정하게 말하면 8,000달러도 이거 안심 못해.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바닥이. 비트코인 고점 대비 현재 시세는 마이너스 60%. 즉 비트코인이 지금 6만을 넘겼었는데 지금 3만이니까 3만도 막 아래에서 놓으니까 마이너스 60까지 빠졌고요. 자, 비트코인도 엄청 빠지네요. 자, 부동산 볼래요? 아파트 경제위기 폭락 사이클 50%, 비아파트 25%. 즉 아파트는 부동산은 그래서 아파트는 마이너스 50% 떨어지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25% 떨어집니다. 그래, 올라갈 때 보자고요. 2033년 기준으로 봤더니 아파트는 무려 250% 엄청나게 뛰었네요. 자, 2.5 뭐 무지막지하게 뛰었죠.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뭐 근처 따라오지도 못해요. 겨우 50% 뛰었죠. 자, 아파트 고점 대비 현재 시세. 그럼 아파트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느냐? 작년 9월달, 10월달에 꼭지였는데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현재. 자, 비아파트는 빠졌는지 표가 안 나요. 제로라고 보면 돼요. 덜 빠졌을 거예요. 아마 왜? 비아파트는 늦게 뛰었고 덜 떨어지니까. 그런데 덜 떨어진다고 이걸 잡는다? 안 올라가는 걸 왜 잡아요? 망하는 거지. 차라리 비아파트 지금 잡을 바에는 그냥 현금 부여하세요. 자, 그 다음 달러로 넘어갑니다. 달러는 경제위기 때 지금 현재 1265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얘가 원래 1170원이었는데 플러스 3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1170원에서 많이 돌다가 자, 플러스 30%가 뛰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1997년 IMF 때는 얼마까지 가느냐? 약 1800원. 잠깐 2000까지도 찍었는데 이제 주력으로 1800원. 어우, 정말 많이 찍어내. 1달러당. 그 다음에 약 80%가 뛰었죠.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1580원. 약 50%가 뛰었네요. 자, 달러가 1580원까지 아마 이번에 금융위기 터지면 뛸 것 같아요. 그럼 고점 대비 현재 시세가 1265원이니까 대략 한 1600원 언저리 간다고 치고 이제 한 300 정도 좀 더 뛰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금 한번 볼래요? 금은 현재 1g당 75,000원 정도 합니다. 경제위기 때는 11만원 정도 갈 것으로 보이고 플러스 30%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가 됐든 금이 됐든 30% 플러스를 봐요. 그런데 금은 2015년 저점 때 1g당 39,000원 밖에 안 했던 게 현재 75,000이라서 85% 거품이 껴 있어요. 자, 그리고 2022년 1g당 이게 제일 많이 찍을 때 8만원 찍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75,000원대 약 마이너스 6%네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억이 있어. 1억 갖고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1억 지금은 어디든지 투자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자, 그리고 폭락장인 하세요. 이거는 1억 갖고 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주식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 투자했을 때 지금 투자와 폭락장의 투자를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투자하는 거 쪽박차입니다. 쪽박. 아파트부터 볼까요? 부동산인 아파트 갭 투자. 이거 아주 안 좋고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뭐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하락장은 원금 손실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도 마찬가지 나홀로 이런 것들 팔리지도 않아요. 매도가 안 돼요. 무려 몇 년 동안 안 팔리는 줄 아세요? 1년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도 5년 이상 안 팔려요. 한번 내놔보세요. 자, 자본 위기. 정말 엄청나게 금융 위기도 터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고 본인은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자기 자본이 탕진될 위기다 이 말이에요. 자, 5년 동안 50% 폭락. 5년도 아니죠. 아까 뭐 1년 만에도 50% 떨어진 거 나오잖아요. 4억이 2억까지 떨어져서 결국 2억 손실. 엄청난 손실을 보죠. 왜 이 짓을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자, 코스피. 이번에는 주식 투자했을 때 1억 쪽박 차는 경우 현재 투자하면 쪽박 차요. 2700선입니다. 물론 3300에서 떨어진 금액이긴 하지만 경제 위기는 얼마까지 간다는 보장은 못해도 800에서 한 1400까지 봐요. 1400은 근거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의 그 지수예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7만원, 대략 한 6만원대인데 지금 2만 5천원까지 얼마든지 추락해요. 그럼 이때 잡으란 얘기가 아니고, 자, 3년 동안 삼성전자 6만 5천, 7만원 잡은 사람들은 2.5만까지 떨어지니까 70% 폭락. 손실 금액은 1억이 있다면 7천만원 손실 보겠네요. 이 사람도 1억이 있다면 갭 투자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1억이 다 날아가겠죠. 그렇죠. 왜? 집값은 4억에서 2억으로 빠졌지만 갭 투자 다 날아간 거예요. 아파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빌라나 이런 거 잘못 잡으면은. 자, 이제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현재 3만 달러 정도 드는데, 자, 경제위기 이때는 6천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3만 달러에 매입한 사람들, 지금 매입한 사람들 재수없어 갖고 경제위기 터지면 2만 달러를 탕진해요. 즉 무슨 말이냐? 자, 2년 동안 80%나 손실 봐요. 손실 8천만 원. 1억을 투자해 갖고 8천만 원 보고, 얘는 1억을 투자해서 7천만 원 보고, 주식은 얘는 1억을 투자해 가지고 뭐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100% 탕진입니다. 아파트가 제일 위험해요. 하락장에는. 자, 이제 바닥에서 잡았을 때 부동산 서울 아파트 50% 하락, 반토막 났을 때 잡으세요. 10억짜리가 5억 떨어지면 인력 갖고 갭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5년 동안 10배나 올라갑니다. 5억이 15억. 뭔 말이냐? 1억 가지고 1억 가지고 5억짜리를 잡았는데 이게 10억으로 가니까 1억 투자해 가지고 5억이 15억 됐으니까 10억을 버는 거예요. 아까 손실도 크지만 아파트는 엄청난 득을 줘요. 어떻게 1억으로 10억을 벌 수 있겠어요? 못 벌어도 5억 법니다. 다만 타이밍 잘 잡아야 하고 지역도 잘 선택해야 돼요. 지방에서 5억 벌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말했어요. 자, 주식입니다. 코스피 6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2600이 100까지도 갈 수 있다. 아니 1000까지도 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7만 1000, 이게 3만 밑으로 빠진다. 자, 그러면 9만까지 간다면 약 3배 정도 얻어서 차익 4억입니다. 4억. 많이 그래도 올라갔죠. 자, 1억 갖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3억을 번 거죠. 자, 이제 그래도 부동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비트코인 80% 폭락, 3만 달러가 3천, 6천 달러 저점에서 매입을 해갖고 예측 불규칙이, 얘는 좀 예측이 조금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과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2년 동안 3만 달러 회복하게 되면 5배 뛰죠. 자, 왜 6천 달러에서 잡으면 3만 달러니까 5배 폭등, 차익은 5억을 남깁니다. 자, 이제 이거 좀 보시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평상시는 하지 마요. 셋 다 바닥에서 잡으세요. 전국 매물 급증 신고가율, 지금 잡아야 할 것들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꼭 잡아야겠다. 그럼 달러나 금. 왜? 금융위기 터지면 올라가니까. 여기 보시면요, 거래량 증감률을 보세요. 다 마이너스 46부터 마이너스 44. 자, 엄청나죠? 거래가 이렇게 50%씩 지금 다 전국 각지 거래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가율. 자, 신고가율이 점점 1월, 2월, 3월, 4월로 갈수록 색깔이 연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5월 달에 이게. 평균적으로 봤더니 구별로 나왔어요. 이거 서울이에요. 55% 용산이 1등이고 평균적으로 한 20, 30%로 확. 자, 20, 30%라면 나머지 또 보합도 있으니까 대략 한 50% 이상은 하락거래라고 보여지네요. 미국 주택 판매 장단기 채권금리.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죠? 거래량. 이게 2013년부터 2022년이에요.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렇게 떨어진 적 없었잖아요. 거래량이. 처음 떨어졌네요. 자, 우리나라는 막 이랬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택 확실한 침체 신호. 미 경제 재개주. 여기 보시면 쭉 내려왔네요. 그죠? 뭐가? 이게 바로 채권, 미국 채권, 장단기 채권, 금리예요, 금리. 지금 하루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죠. 자, 이제 주요 지역 미분양 계속 늘어나요. 경북, 대구, 경기, 충북, 뭐 어디 할 거 없습니다. 매물 보세요. 매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알 수 있죠. 매물은 늘어나고. 자,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1990년과 2020년 각국 출산. 우리나라 보세요. 아, 심각해요. 0.83명으로 제일 적네요. 마카오,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중국, 일본도요. 지금 1명이 넘어요. 그리고 연도별 출생아 수. 우리나라 보십니까? 26만대. 이제 대학교도 폐지가 되겠어요. 완전히. 16년에 40만에서 이렇게 갈수록. 세계 꼴찌. 2021년에서 2030년 집가 흐름. 지금 다행히 가계부채가 약간 꺾였어요. 왜? 대출 제한을 주다 보니까. 좋은 현상이 있죠?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그리고 코스피 하락.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기 65% 언제 IMF 때 꼭지에서 본다면 80% 떨어졌어요. 1000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한 700대에서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어찌됐거나 65, 53, 43 금융위기 때 이거 미국발 금융위기 때 55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나스닥 63, 50, 30, 25 지금 현재 빠진 거 봤더니 코스피는 11% 빠졌고 고점 대비 나스닥은 무려 22.28%. 지금 22년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집값 급락.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 기간이 길수록 하락폭은 더 커지기 마련인데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세종시가 반토막 거래가 나왔다면 2에서 5년간 하락할 경우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